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실제로 유명인의 자살 사건 보도 이후 자살률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면서 언론이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동참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자살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는지,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익성과 공공적 가치와 부합할 경우 자제하기보다는 보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자들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딜레마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건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온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자살 보도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간조선의 김효정 기자님, 뉴스원의 이승환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김 기자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언론 3곳에서 자살 보도를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보도했을 때 모방 자살률이 8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살 보도량이 자살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살률을 낮추려면 자살 보도 자체의 물리적인 숫자도 줄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자살 보도 기사가 자살 사고를 늘릴 만큼 사회적인 영향이 클까요? 네, 여러 기사를 통해 이제 아나운서님도 접했겠지만 자살 사건은 이제 단순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사건의 어떤 진실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런 보도들이 이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표면적인 자살 동기를 보도하는 기사라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에 실제 투자한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도되어 있죠. 그런데도 기사 제목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만 본다면요, 정말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자살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사 제목이나 본문에서 섣부른 자살 동기를 단정할 경우 비트코인 투자자들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동일시 효과를 유발하여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이 이어지게 된다면 자살률 자체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네, 정말 확인되지 않은 자살 동기를 추정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정말 보도에 신중해야겠습니다. 김 기자님께서도 들려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자살 기사가 자살 사고를 늘리거나 자살 사고를 하던 사람들의 자살 시도를 이끌거나 최소한 자살에 대한 검색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자살자의 자살 이유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라는 것인데요. 빚 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가 쌓이면 실제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살자의 자살 이유를 빚 때문에라고 이렇게 단순히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살 동기는 단순하게 보도했지만 자살 방법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이것은 맞는 보도 방법일까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몇몇 사망 보도 기사를 보면 그 방법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술돼 있거나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보로 자살을 단정 지은 보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사건팀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사를 쓸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의 방법을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동기, 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2008년에 있었던 최진실 씨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시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어떠한 도구로 사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살 보도를 보고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이후 자살 방법에 대해 잘 안 쓰는 분위기도 형성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유명 연예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보도 속도전을 펼치고 그 결과 자살 보도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연말에 자살한 유명 배우 관련 보도에는 번개탄 등 자살 방법이 고스란히 소개됐거든요. 이후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률이 실제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을 교육하거나 자살 보도 강연을 할 때마다 최진실 씨의 사례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론 쓰지 않은 것이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자로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언론은 결국 알려야 할 것을 알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알리지 않으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냐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결국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느냐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딜레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앞서 이승환 기자님이 자살 방법이나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 자살 보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인데요. 과거 이선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동의 없이 유서가 공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기사는 삭제되었는데 이를 인용한 기사 등에는 자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유서가 공개됐다 하는 그 헤드라인 정도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유서에는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인격도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서의 공개는 고인과 유가족의 내밀한 부분을 파헤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를 쓸 때 고인이나 유족은 이게 알려지길 원했을까? 이게 알려졌을 때 남겨진 유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없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보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시니 저도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수년 전쯤 유명 연예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숨진 게 아니라 다른 분과 동반 자살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보도 기사를 쏟아내면서 과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자살 사건 취재할 때는 그것을 보도하든 보도하지 않든 우선 유서의 유머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그 연예인과 함께 자살하신 분이 유서를 남기긴 하셨거든요. 동반 자살하신 분이 유서가 남아있던 거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유족 측이 유서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경찰도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경찰 출입 기자 대부분은 사실 유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요 매체에서 유서 내용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 기사의 조회수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유서가 단독 보도였을 테니까 조회수 엄청났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그 유서를 공개한 기자는 특종 기자로 이름을 떨쳤느냐?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기자와 매체에 왜 유서를 공개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사회에서도 유서 공개는 부적절한 보도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언론이 특종 경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무리한 보도, 특별히 원치 않는 유서 공개와 같은 부적절한 자살 보도는 이제 자성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서를 보도하는 것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유서가 자살을 합리화하고 나아가서 죽음 자체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인데요. 자살 보도를 하는 기자들 모두 자살 보도는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막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이 유서 공개를 강력히 원하지 않는 이상 유서는 보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고인의 유서가 공개될 경우 제기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또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혹시 유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 유서는 보도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건도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보도의 공익성 차원에서요. 이 기자님 혹시 생각나는 사례 있으실까요? 네, 예전에 한 공공기관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사와 함께 고인의 유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유서를 공개했냐라는 비판적인 시선과 달리 큰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고인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 간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태였다는 점이죠. 이 고인이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 자살과 관련된 유서가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이었다면 이 간부의 유서는 단순히 사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간부의 투기 혐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부는 자살했고 결국 숨진 것은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돼 있어서 언론이 유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부적절한 보도라는 비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네. 이 유서를 공개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사회 공익을 위해서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살 보도 기사를 보면요. 이 기사 내에서 은연중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자살이 합리화되거나 또 당시 상황이 꽤나 극적으로 묘사되어서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최근 벌어진 자살 사건 중에 가장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실종 단계에서 경찰이 공개 수사로 인해서 조윤아 양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는 단계에서는 조윤아 양의 신상을 숨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 기사에서도 피해자의 신상이 여과 없이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초등학생 동급생에게 사건에 대한 소감까지 묻는 후속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와 뭔가 기사거리가 양산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미스터리로 간주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언론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살을 일반 사망 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자살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언론계가 스스로 깨닫고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보통의 사망과 다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기자님과 함께 우리나라 자살 보도의 현 주소와 자살 예방을 위해 취재 및 자살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자살 보도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기자님들이 현장 취재 경험을 통해 느꼈던 딜레마와 앞으로 언론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